상담에서 이제 그 내담자가 배우자의 외도 이런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상담 중반기에 하셨을 때 상담자가 이거를 조금 먼저 좀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은 호소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내담자가 어떤 것들로 어려워하는가. 만약 이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상담 중기에서 내담자가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연관이 없다 그러면 이걸 굳이 탐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대부분 내담자들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원하는 거, 자기의 욕구를 얘기해서 내가 편해지고 싶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해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나를 알고 싶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너무 편안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큰 범위예요. 이거 상담에서 다룰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첫 번째는 인정해준다. 맞아요. 우리 민들레님께서 편안해지고 싶다면 지금 상태는 내가 불편하다는 걸로 들리는데 어떤 것이 불편하실까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불편한 것이 뭐냐? 배우자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불안하고 내가 의심이 가진다. 근데 이 마음이 너무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게 호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구를 뒤집으니까. 그러면 이제 초기에 호소 문제 기저선에서 내담자가 불편한 게 뭐다? 배우자고 엄마의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불안, 의심에 대해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자꾸 화가 나니까 이 둘 사이에서 간극이 벌어지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이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결국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밑에 뿌리는 같지만 그래도 상담사가 내담자고 진행할 때는 이 두 가지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부모님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현재 어떤 거를 좀 먼저 다루고 싶으세요? 다시 물어야 돼. 그러면 아마 배우자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니까. 그러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화나고 싶고 불안하고 의심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감정을 먼저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 책에 보면 감정 파일, 감정의 백분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민들레님의 감정에서 내 마음을 100으로 한다 그러면 화내고 싶은 마음, 불안, 의심이 한 얼마나 차지할까요? 한번 해봐봐. 그럼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분노, 화가 나고 싶은 마음이 많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내가 화나고 싶은 마음이 80 정도 있다 그러면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이제 이럴 때 화가 이 남편에 대한 화가 난다 그러면 이 화가 주로 언제 나고 화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초기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배우자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두 가지예요. 외도로 인한 신뢰 문제 아니면 내 편이 안 되고 시부모나 시댁의 편이 되어서 내가 외롭게 혼자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대부분 가장 큰 이 화의 이유들이에요. 부부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담자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기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왜 힘드냐면 만약에 내담자가 종교인이라면은 특히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그 가치가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허물을 덮어라. 이런 이제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외도나 잘못과 폭력도 내가 수용하고 가야 된다고 이 안에 이 사고 가치가 높은 가치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사에게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내 모습을 우리 가정에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야. 그게 이제 심리검사에서도 1번, 3번 이렇게 높으니까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요? 억압, 부인 이런 이제 그 뭐 방어 기제를 주로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의식에 대한 6번도 높지만 1번, 3번이 높으니까 말을 못하고 억압하고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 또 이하방어 기제 검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상담자가 이제 초기에서 이미 이 내담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탐색을 놓쳐버렸어. 그런데 상담 중기에 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담자가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고 내담자를 안심시켜야 돼요. 꼭 그거를 우리가 외도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 내담자한테 외도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우리가 그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외도 그렇게 하면 이 내담자가 붙이는 이름이라는 게 뭐 신뢰를 못하는 사람, 이런 불신자, 불신, 아니면 뭐 배신, 뭐 이런 이제 그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아니면 배신을 잘하는 그런 게 뭔가요? 바퀴벌레인가요? 아니면은 저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게 누구예요? 박쥐. 박쥐. 박쥐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박쥐 이런 것처럼 그 얘기하고 싶지 않는 것을 얘기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별칭을 붙여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깝깝해서 중간에 얘기를 해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외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당신에게,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사람의 핵심은 용서해라는데 용서를 하고 싶지 않는 거야. 근데 상위 가치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진짜 현재 마음은 뭔가요? 화가 나서 그냥 막 아주 그냥 핥혀버리고 진짜 막 아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루는 거지. 이게 뭐 외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담자가 종교인이라면은 이혼을 생각은 못 해요. 하고 싶지만 자녀 때문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럼 왜 괴로우냐에 대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거, 이거를 다루면 돼요.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는데 그 남편의 그런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이미 계속 그렇게 들어와요. 교회에서 계속 이제 설교라든가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 용서해라 이렇게 이제 만약에 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의 말씀에 내담자의 생각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어 있는데 나는 안에서는 화가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를 뭐가 덮어요? 지금 화가 막 이렇게 나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를 덮고 어떻게 한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지 못하니까 내가 몸으로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담사는 뭐 해야 돼요? 이 덮어져 있는 내 생각과 이 내담자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거리를 두고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는 방식이 본인의 상담자의 이론적인 접근에 따라서 어떻게 보게 하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쓰는 부분들이 인지행동 치료를 했다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어떤 거, 기독교인은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참아야 된다. 이런 부분의 것을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 첫 단계. 내담자 공감하기.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
지금 결혼 몇 년 차, 자기의 결혼의 그런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8년, 뭐 10년, 10년 동안, 8년 동안 참 괴로웠겠다. 아니면 뭐 5년 동안 괴로웠겠다고 내담자의 마음을 이제 공감해 주죠. 그럼 내담자가 그러면 그것이 내가 용서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건 지켜야 되면은 우리 민들레님께 매우 중요한 그것은 어떤 가치일 것 같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상담 시간에 이렇게 이제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 이 상자라고 생각해. 이걸 상자라고 생각해. 여기에다 당신의 그 중요하게 생기는 가치를 여기에다 잠시 우리가 놓아놓고 담아놓고 우리가 오늘은 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 이것이 계속 나를 붙어 있으니까 얘를 그냥 우선 여기다 좀 넣어놓고 둘 다 우리가 하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 이런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짜 얘를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이 지금 가치, 어떤 가치? 사랑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나, 율법이라고 해도 되고,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사랑법이라고 해봅시다. 용서법. 그럼 용서법이라고 이름을 주고 이 용서법과 내가, 나하고 둘이 대화를 해보자고 실제로 대화를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붙어 있는데 대화를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이 대화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인지행동치료에서는 뭐 소크라테스, 길잡이 10 발견법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계속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체 세계를 상담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 상담을 이어가면 됩니다. 자세한 거 하는 방법들은 제가 영상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